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헌재 결정에 의거해서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덕수 국무총리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이력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국무총리도 무려 2번이나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벌써 2번째 차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어쨌든 간에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번 헌재의 결정 이용수 선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법리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속 터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뭐 공과를 이제 와서 뭐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고 그냥 내란 때 했던 것만 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본인이 그 국무회의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국민한테 사과할 일인데 그 다음에도 대행을 맡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이 그 버티면 윤석열 탄핵 절차가 다 틀어지는 건데 이런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그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괴 처벌하고 사회 수습하는 게 이제 본인의 임무인데 그걸 왜 방해하는가.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국민보다 보수 지지층 아니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던 그룹들 눈치를 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보신주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그 파면해야 한다는 한덕수를 의견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이게 8명 중에 5명이 이제 기각, 이제 1명이 인용, 그렇습니다. 2명이 박한데요. 네. 이게 뭐 기각 의견 낸 5명 중에 이제 4명이 한 총리가 이제 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뭐 이용욱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법원이든 검찰에서 판단을 내려놓는 게 보면 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그다음 뭐 김성훈 경호처장 영장 기각, 네. 그다음 뭐 최근에 뭐 헌재에서 계속 이제 탄핵 심판 미루고 있는 거 이게 보면 사법부가 이게 일반 상식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이가 나오니까 좀 이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인용했던 그 정계선 재판관 의견이 오히려 저는 이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이 권한 대행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 빨리 이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한덕수 대행이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바로 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두에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도 2번째 2회차를 맡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49년생으로 무려 76살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뭐 나는 전설이다 뭐 이런 수준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5개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행시 합격해가지고 입직했으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를 이제 이 관직을 몸담은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5개 정부에 걸쳐가지고 이 차관급 고위 인사를 했으니까 아주 아마 징계 명기에도 나와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심지어 이제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치부장이었는데 뭐 돌았던 얘기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 돌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정말로 이분을 보면은 진보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고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과연 처세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도 보고 했는데 뭐 이제 언론에 뭐 딱히 도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분을 대학교 때부터 알던 뭐 고위직 인사들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연이 닿아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착실하다. 근데 비사교적이고 리더십이 좀 없다.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네, 그게 약간 얌체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저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 공직을 하셨지만 여하튼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하면 가장 대행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고향 논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한대행이 그 보수 정부 시절에 이제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서 고향을 서울이라고 했다가 그 이제 DJ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전북 전주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다른 들은 얘기는 이제 한 대행이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갔는데 네. 그 파트너인 여자분한테 자기 고향을 충남 당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당진으로요? 이게 말씀해 네. 주신 분이 이걸 지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허소문이 아닌 게 뭐 그래서 또 뭐라는 게 하면 이제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선배라는데 네. 이분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의도적으로 고향을 숨겼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서 아 이게 이분의 처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 이런 얘기가 좀 들었고요. 또 이제 네. 좀 이건 되게 대단히 사적인 건데 이것도 좀 어떤 거냐면 일부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한 대행의 대학 동창인데 같이 고시를 붙었대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친구분이 고시 시험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문제까지 줬는데 그게 많이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입직을 하셨는데 이제 한 대행은 계속 잘 나가시고 이분은 좀 덜 나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다른 이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얘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매정하게 끊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걔는 참 애가 좀 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로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보기보다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권을 넘나들면서 역사상 총리를 한 분들을 따져보면은 일단은 김종필 전 총리가 생각이 나고 고건 전 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덕수인데 이 세 분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누가 더 이렇게 처세를 잘했는가 이걸 두고요. 네. 글쎄요, 뭐 김종필 총리는 뭐 정치 구단이니까 정치를 잘하시는 것 같고, 고건은 뭐 행정 달인, 한덕수 총리는 글쎄 뭐 딱히 색깔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고건 총리는 그 이용욱 기자가 출입을 좀 했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고건 총리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참 그런데 저도 이제 그분이 그 제가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그 민주당 그 당시 범 여권의 대선 주자로 이제 잠시 1등을 하시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라다니고 했었었는데 대단히 그 언행을 주의하시고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 호남 출신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출신이 아마 호남은 아닌 것으로 하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랬나 해서 이걸 별로 밝히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한덕수 대행하고 좀 다른 게 그래도 안 밝힌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워낙 그 뭐라 그러지 이 지역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한대행 준비를 하면서 아, 좀 비슷한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하고 한대행은 약간 처세의 달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이제 관가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원체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하다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틀린 게 있으면 숫자 하나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뭐 일이 치민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봤을 때는 뭐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이 봤을 때는 어떠냐? 보니까 한 총리가 총리실에 왔을 때 총리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우리가 이낙연하고 김동연도 견뎠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은 각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뭐 이제 DJ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경제수석으로 같이 일을 해서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약간 티키타카를 해서 그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때 보면 그 박지원 의원이 뭐 김건희가 사실상 뭐 서열 1위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니까 뭐 한대행이 뭐 갑자기 뭐 완전한 선동이고 뭐 거짓입니다라고 막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순하던 한덕수가 이제 뭐 순덕수가 악덕수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틈틈이 깨알로 그런데 제가 박지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같은 분이 이 정부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약간 좋아하셨는지 그러면 나를 대통령한테 추천하십시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 이제 약간 아부의 장사가 없다고 그야말로 이제 약간 그런 쪽에서는 처세의 달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윤석열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나 올드보이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후임을 찾는다고 했는데 결국엔 찾지 못해가지고 눌러앉았잖아요. 대행까지 하죠 지금. 제가 그걸 보면 이런 정부는 사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정원 총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이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도 또 다르죠. 그래서 한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고비고비가 참 많았어요. 지금 보면 이 이태원 참사라든가 잼버리 파행, 그다음에 뭐 그 엑스포 유치 실패. 근데 이거 다 뛰어넘고 지금 살았잖아요. 거의 불사조입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 가는 이 실정에 있어서 한 총리는 그걸 뭐 했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면 이게 윤석열 정부 자체가 처음에 한 총리를 지명한 것 자체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40년 공직생활 마치고 김앤장으로 가요. 맞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면 나 이제 공직 안 하고 이제 이 고액 연봉 받으면서 노후에 뭐 살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총리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총리가 그 직무 복귀하면서 했던 얘기가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안 믿겨집니다. 이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여곡절들을 보면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것 같고 지켜본 사람들 대체로 어떤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뭐 좀 알아봤는데 뭐 이런 거죠. 고위관료 만나보면 일단 말들 잘해요. 말들 잘하고 기자들한테 친화적이고 말 선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일머리도 있으니까 일 잘하니까 어쨌든 실무적으로 잘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이 그러니까 정권을 버티면서도 잘 견딘 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좀 모양 빠지는 상황도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잼버리 때 이 빗자루 들고 화장실에 맞아요. 사진 찍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한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얼굴에는 희로애락이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김준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뭐 이 한덕수 대행의 이제 재산 얘기 뭐 이런 거 하려고 드렸는데 김앤장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지만 이분 돈도 많잖아요. 돈도 많고 처가도 부자인데 굳이 김앤장 가서 그걸 더 받아야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한테 전혀 알면 알수록 점점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호감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언론한테는 상당히 언론 친화적이죠. 맞아요. 네. 옛날 그 뭐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뭐 전화하면 일일이 받아주고 콜백도 해주고. 제가 에피소드 그 당시 하나를 더하면 이 총리 지명됐을 때 모 방송사 기자가 그 집 앞까지 찾아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쭈뼛쭈뼛하면서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대답도 잘해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기자가 지금 근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가 자네랑 밥 먹으러 가지 해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언론 프렌들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이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은 겁니다. 한덕수 부부가. 예를 들면은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고 반면에 부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상사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모 씨죠. 이분하고 이제 김건희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둘 다 뭐 미술을 전공했고 어쨌든 김건희는 전시기획자고 이분은 이제 어쨌든 화가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점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 확인이 최종된 건 아닌데 이 그 한덕수 대행의 부인께서 이제 오남매 중 장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화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드세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꼼짝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그 한대행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주미대사를 한대행이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때 직원들을 하도 조져가지고 그 사모께서 와이프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아 이건 보도가 나온 진짜요? 겁니다. 네.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 갑질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들은 건 이제 지금 주 유엔 대사는 황중국 대사가 당시 이제 대사관 정무공사였는데 이분 사모도 이 한대행 사모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했다. 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고 활발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가에 돌았던 소문이 이제 이 장인 한 총리 장인 되시는 분이 이제 뭐 당시 이제 도국순 12안 건설사 뭐 사장을 했 정도는 집안이 부유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한덕수 총리를 눈여겨보고 사기로 피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모 되시는 그 최 씨가 이 미혼일 때 나는 대통령 아니면 총리랑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에 올린 게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그 최 씨 동생 입주가야던 정운찬 총리. 야, 기라성 같은 분들을 네, 물망에 그래서- 올렸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네. 정운찬 대신 이제 한덕수 총리를 택했지만 정운찬 총리를 택했어도 국무총리 3호는 됐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드문드문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스킨스쿠버도 배우고 상당히 활달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허당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한 총리가 이제 총리 후보 지명받았을 때 저희 이제 뭐 언론사에 각 이제 검증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검증팀 기자가 이제 이 최 씨를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디 저도 누군지도 압니다. 예, 네. 그 말하면 좀 네.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좀 이름을 네.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말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자기가 이제 뭐 자기 남편이랑 저녁만 먹고 남편은 서재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있는다. 뭐 그리고 뭐 TV 드라마를 같이 본 적도 꽤 오래됐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한 총리랑 같이 이제 미국 유학 갔는데 포기하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강에 빠져 죽자고 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를 구슬리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냐면 수양딸을 다시 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쓰라이 자식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가 상당히 당황했던 질문하러 갔다가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 기억에 맞다면 그 기자가 아마도 좋은 일로 간 건 아니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치는 과정이 갔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를 설명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저기 지금 한대행 사진이 보이는데 상당히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김건희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김건희나 이제 이 산모나 이 최 씨나 굉장히 기가 세잖아요. 세대요. 그래서 저 한대행이 아까 뭐 노욕이냐, 막 늦은 나이에 공직을 또 수락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와이프 피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돈답니다, 실제로. 예, 집에 예. 있는 것보다 공직생활이 낫다 뭐 이런 낫다. 걸 쉽게 예. 얘기해서.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죠. 뭐 네. 김진웅 기자 얘기 들어보면 뭐 전혀 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밥 먹고 서재에 혼자 들어가는지부터 해서 아무튼 피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같이 근무를 한 연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내외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점집을 자주 간다. 무속에도 해박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 총리 이 이른바 배우자 점술 논란은 그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 한 후보자 부인하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하고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다닌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총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내놔요. 그때 입장이 뭐냐면 이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요. 근데 그건 따지고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상이나 네. 사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 쓰시는 조영원 이 풍수 전문가시죠. 이 칼럼 보면 그 최 씨를 만나가지고 들은 게 남편이 승진됐을 때마다 꿈을 꿨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 칼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1년인가 어떤 이 언론 인터뷰를 봐도 이 자기가 사주하고 관상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남편이 공무원 생활 초기에 너무 승진이 안 돼가지고 국장 한번 돼보는 게 소원이었는데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이런 사주나 관상을 배운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주와 관상을 기초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그 기사에 되게 재밌었던 대목이 근데 부작용이 있다. 뭐냐고 했더니 이 사람 얼굴을 자기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린다. 왜냐면 얼굴을 보면 이제 관상이 보이고 떠오르니까. 사주가 떠올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기자 만났다는 그 기자 그 에피소드에도 이 사주 관상에 관심이 가졌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네. 그 최 씨가 이제 그 기자 만나서 했던 다소 황당한 언행이 3가지가 있어요. 아, 3가지요? 네, 그게 이제 사주 관상 관련되는 건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사주 관상에 대해서 일단 그 기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양딸로 삼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첫 번째 네. 제가 알려드리면 기자가 무슨 말을 할까? 가만히 있어. 지금 관상 보고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섞어도 되는지 일단 아니 그런 판단도 했겠죠. 그렇죠. 네. 당신 관상을 내가 보고 관상이 있다. 흐트러지니까 네.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제가 가만히 있어라. 이용수 선배한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면 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이러니까 지금 재산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약간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벌리면 이게 뭐 재물이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선을 있지 보는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데 뭔가 명쾌하게 이렇게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몰아가는 것 마지막 세 같은데.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알려드리면 전화번호를 불러주더랍니다. 그리고 받아 적어. 이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니죠. 그 유명한 데니까 가서 사줘봐라고. 거기가 사주보라고. 그 저도 그 하니까 야. 이게 들은 게 네. 김진우 기자 같이 길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 같은 거 얘기예요. 음. 기재부에 있을 때 이제 부하 직원들 뭐 한대 집에 가서 네. 밥 먹이고 뭐 그랬다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가면은 꼭 그런 말을 한대요. 너 방배동 누구지 꼭 가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처가 있잖아요. 이 처가 건설회사.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 집이 있잖아요. 거기 신문로 저택에 산다고 하는데 네. 이 집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이 집안에 기도실이 따로 있답니다. 그 정도인데. 근데 지금 딸은 무속을 좋아해. 그렇게 됐고 실제로 이 최 씨가 어머니 아버지는 독실한데 나는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정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풍경들은 기독교와 무속이 혼재하는 그냥 콜라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인데 왜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정치권이나 재계 인사들이 이 뭐 무속이나 점 이런 데 의존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사업이나 승진 뭐 이런 당선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할 곳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좀 다른 얘기죠. 과거 대선 후보들 중에 왜 이렇게 명당이라는 그 국립공원 안에 모 명당의 조상 묘자를 쓰기 위해서 밤에 야간 작전해가지고 조상묘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신과 치료, 심리 카운슬링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네.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면 사실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해우소 같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무속이나 점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게 일상적인 일이고 일종의 심리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화문 쪽에 돈 몇백만 원 이렇게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점이나 이 사주 보는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례적인 상담처럼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게 이제 좀 도가 심해지는 거죠. 아주 노골적이 되고 뭐 알겠지만 이제 뭐 왕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주변에 뭐 천공, 무정, 뭐 건진 등 주변에 자타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뭐 몇 명씩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도 보면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 자기가 점을 잘 보고 그리고 뭐 장림무사 안전뱅이 주수사 이야기하는 이 명태균 씨랑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 내지는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저는 순간 불현듯 궁금해진 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과 김건희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나 서로 무슨 얘기를 건넸을까? 손부터 내밀어 보라고 했을까? 멈춰보라고 했을까? 아니 이런 생각 들거든요. 보니까 네.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서로 이제 보고 대화를 처음에 이제 말을 좀 안 하다가 먼저 너 어렸을 때 뭐 했지 하면 이제 뭐가 날라오고 그러면서 뭐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 알고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 아니 한덕수 한대행 사모는 뭐 아까 부인 최 씨 말씀한 것처럼 뭐 우리 남편 승진 안 되는 건 내가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그랬겠죠.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저기 바보 같은 우리 오빠 우리 남편 징계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바보 같은 우리 그러니까, 오빠 네.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손잡고 뭐 그래서 실제로 저분이 저기 총리 다시 된 거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게 거의 뭐 소문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